전세 사기,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니죠? 오늘 영상에선 기존에 다뤘던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넘어서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법과 금융 지원 제도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최근 지원이 연장된 배경까지 꼭 알아야 할 변화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함께 알아보증! 안녕하세요, 알아보증 시청자 여러분. SGI 서울보증 크리에이터 박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알아보증 똑변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알아보증 시리즈에서 전세 사기, 전세 계약 꿀팁, 보증보험까지 이미 알차게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스 속 사건이 아닌 직접 겪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도 팬인데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팬 맞으신가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알아보증에 가장 어울리는 게스트, 2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남자,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경험을 여러분으로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그동안 알아보증 시리즈 중에서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게 보셨던 편이 있었을까요? 저는 전세 사기 모든 것 편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 전세 사기의 범위부터, 그리고 이중 계약, 깡통 전세 같은 유형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게 정말 실질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계약하기 전에 이 영상을 봤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사실 전세 사기라는 그 단어가 저는 뉴스에서만 보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여서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2년 정도가 됐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시간이. 처음엔 사실 집 상태도 너무 좋고 중개사분도 안심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신뢰도가 많이 쌓인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전세보증 보험을 드는 것이 좀 아까운 그런 심정이 들어서 들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보증금이 묶여버리고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자취 3년 차인데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마음을 졸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놓쳤던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됐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전세 계약을 몇 번 해본 사람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전세 사기예요. 그래서 더더욱 사전 정보와 피해자 지원 제도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조금 덜 불안하고 이 대처도 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과 금융 지원 제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님 같은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2023년 6월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이미 경매나 공매가 진행된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막막함.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이미 생겼던 거네요. 네, 이 법은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 안정까지 고려한 패키지형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거 지원부터 볼게요.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선 매수권 제도인데요. 이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그 집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셀프 낙찰이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집을 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선택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는 건데요. 이건 다음 금융지원 부분에서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둘째는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LH가 그 집을 대신에 매입한 뒤에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다시 임대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지만 내 집이 되는 건 아니고 공공 임대 조건으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로 갑자기 살 곳이 없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로 살 수 있는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최대 2년까지 제공해주기도 해요. 바로 긴급 주거 지원인데요.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세 피해자 중에 경공매 낙찰이 돼서 퇴거, 인도명령 등 지금 정말 당장 거주할 곳이 없다는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지원이 가능해요. 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장 어디서 지내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금융 지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직접 행사해 집을 사거나 혹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하려는 경우에 정부에서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피해주택에 거주하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해서 경매 낙찰 시에는 LTV 100%, 즉 집값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로 지원을 해줘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최대 4억 원까지 최장 30년 또는 50년 상환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으니까 대상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희망할 때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바로 저리 전세 대출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이 아직 경매 중이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이중으로 대출이 생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총 자산 4억 8,800만 원 이하인 분들인데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연 1.2%에서 2.7% 사이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새 집을 구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경매가 길어져도 당장 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특히 경매 절차가 길어지는 게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런 식의 금융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와, 그러면은 진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 머물 집부터 대출까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당장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돈은 묶여 있고 새 집은 못 구하고 이 난감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특히 이중계약이나 깡통 전세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순식간에 보증금까지 날릴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SGI 서울보증에서만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을까요?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 감면 제도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4가지 조건 중 두 번째, 네 번째를 모두 충족하신 고객님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피해 임차주택과 관련한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SGI 서울보증이 대신 변제한 경우에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연체이자 감면, 초회분 납입 후 최대 2년까지 상환 유예, 최장 20년 분할 상환 등 피해자가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로 인해 발생한 대출 연체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인 거잖아요. 진짜 좋은 제도네요. 이런 거는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보고 계신 분들 빨리 친구분들한테 보내주세요. 바로 이 링크 보내기. 마지막으로 법률 지원.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해서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심지어 형사고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멘붕이었는데 혼자 법적 절차까지 알아보기엔 진짜 그거 벅찬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필요했던 지원 같고요. 그러면 이런 절차나 이 서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은 어디로 문의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면 피해 인정 절차부터 지원 제도까지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긴급복지, 저소득 신용대출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게 내가 진짜 피해자가 맞는지 입증하는 과정일 것 같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전세 사기 특별법의 핵심은 피해자 인정 절차예요. 이 인정이 있어야 모든 지원이 시작됩니다.
임차인이 신청서를 내면 지자체가 실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로 인정할지 최종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본인이 피해자인 걸 입증을 해야겠군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과 임대인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모아서 입증을 위한 서류로 준비해 두어야 해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식 피해자로 인정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첫 번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해둔 경우도 인정이 되죠. 두 번째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5억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세 번째는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반환이 어려운 상태일 것. 예를 들어 임대인이 파산했거나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간 경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컨대 명의를 빌려서 다수주택을 사고 팔거나 허위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편취했다라고 하면 사기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이를 보여줄 증거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4가지 요건을 갖추면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정말 진짜 배울 게 많네요. 이거 제가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적용 제외의 대상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 임대차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그리고 둘째,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가입을 한 경우. 다음으로 셋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가 돼요. 그렇다면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계속 언제까지 유효한 법인지. 2023년 6월에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2025년 5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피해 회복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논의 끝에 2027년 5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여기서 유의할 점. 법 적용 기간은 늘었지만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니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혹시 지금 막막함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나왔던 전세 사기 예방법도 꼭 복습해 보세요. 방송을 하면서 웃을 때가 많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울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저와 같은 혹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이 제도와 도움의 손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불러주신다면 유익한 정보와 함께 유익한 웃음을 또 안겨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밝힙니다. 저는 정말 오늘 많이 웃었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기린님 그리고 남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한다니 너무 아쉽네요. 그렇지만 우리 알아보증은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는 보증금 돌려받고 만날게요.